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춘화 교수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자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김산과 경신찬변입니다. 네. 네, 김산이란 인물은 좀 익숙해요. 그 아리랑을 혹시나 읽으신 분들은 이 인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나 싶을 겁니다. 김산의 본명은 이제 장지락입니다.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장지락이라고 하게 되면 아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그렇죠. 거예요. 네, 예, 모르죠. 예. 예. 그래서 아리랑을 통해서 이제 김산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본명은 장지락이랍니다. 그리고 평안북도 용천 출신이고요. 혁명가입니다. 조선인 혁명가.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혁명에 투신했던 이제 조선인 혁명가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1905년에 이제 태어나서 38년에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37년에 연안으로 갑니다. 근데 연안으로 갈 때 이제 공산당원이었고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머저동과 이제 조선 사이의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굉장히 이제 순수하고 소박한 목적에서 이제 연안으로 갔는데 네네. 그 이듬해에 처형을 당합니다. 아하. 예. 근데 이제 처형 당시 이제 죄명이 뭐였냐면 일제 스파이였거든요. 그래요. 근데 김산이 이런 혁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검거가 되는 일이 이제 다반사죠. 그런 분들한테는. 근데 네네. 두 번이나 검거가 됐는데 두 번 다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게 문제가 되어서 그래요. 예, 일제 스파이로 몰려서 당시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돌아온 캉정이라는 이제 중국인 혁명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이제 예, 처형, 총살 당합니다. 1983년에 이제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 공산당 당적을 회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누명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이제 피살되었다? 아니,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이제 복권을 해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리랑이 생각이 나요. 아리랑은 이제 님 웨일즈의 아리랑, 초반에는 이제 님 웨일즈의 아리랑으로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는 님 웨일즈와 김산의 아리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산의 일대기를 정리한 책이 이제 아리랑인데요. 그렇죠. 예, 이 님 웨일즈는 이제 작가이자 기자였죠. 근데 이제 이 남편하고 같이 이제 중국 혁명, 이제 공산주의 혁명, 머저동, 중국, 붉은 중국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책을 많이 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아리랑을 이제 37년에 연안에서 이제 김산을 만나서 이제 취재를 한 그 내용을 가지고 40년에 집필을 해서 41년에 처음에 뉴욕에서 이 책을 출간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먼저.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었으니까 영어로 이제 출간을 하는데 그때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출판사가 망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유통이 되다가 사실 한국에 번역된 것은 84년에 들어와서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84년 전에 이제 리영희라고 이제 쓰고는 계시던데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서점에서 아리랑의 노래라는 책을 발견을 하고 근데 이제 돌려보기를 했죠. 몰래. 이제 그때는 이제 이걸 번역해서 출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불온서적이라고 이제 여겨졌겠죠. 그러다가 이제 83년에 출판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장지락이라는 사람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님 웨일즈가 그 김산하고 이렇게 좀 밀접한 관계였나요? 네, 굉장히 좀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기자 출신의 그 님 웨일즈가.
님 웨일즈가 김산에 대해서 굉장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요. 네. 이제 연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연안 근거지 안에 그걸 이제 뭐 중화 소비에트라고 불렀거든요. 네네네. 연안을. 네. 거기에 이제 루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님 웨일즈는 이제 영어만 가능하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뭔가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네. 그거를 알려면 누가 영어 책을 빌려갔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오, 그래서 똑똑하다.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도서 목록, 그 대출 목록을 이렇게 쭉 보는데 되게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네. 영어 책도 빌려갈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종류별로 막 몇십 권씩 이제 빌려다 보고 반납하고 빌려다 보고 반납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 사람 누구지? 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더니 이 사람은 이제 이 연안에 파견된 이제 조선 당 대표라고 조선 대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김산이었고요. 김산이었고요. 네. 근데 이 김산은 님 웨일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제 장지락 네. 본명이 장지락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혁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썼는데 연안에서 쓴 이름은 장명이란 이름이었어요. 장명. 네. 예, 그러다가 이제 후에 아리랑을 출간을 하면서 이제 님 웨일즈가 이제 김산 이름 어떠냐라고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김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김산은 이제 님 웨일즈가 장지락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죠. 어떻게 보면 님 웨일즈가 김산을 탄생시킨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장지락 김산을 만나고 싶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네. 님 웨일즈가.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답이 없지?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런데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내가 만나자고 했는데 이제 내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는데 왜 답이 없다라고 했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은 극비 대표이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님 웨일즈는 포기를 하고 있었죠.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 어느 날 장지락이 직접 찾아옵니다. 님 웨일즈를. 갑자기 영화 같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장지락 김산에 대한 첫 인상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님 웨일즈에게는 이렇게 봤는데 뭔가 중국 사람 같지는 않고 오히려 어떤 스페인풍의 유럽인 같은 게 굉장히 멋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조선 이야기를 포함해서 혁명 이야기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김산의 일대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아리랑이 탄생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경신 참변과 봉오동 전투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일단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국 독립운동사 하게 되면 봉오동 전투, 경신 참변 그리고 또 하나 청산리 전투 모르는 사람은 없죠. 빼놓을 수는 없죠. 그죠. 요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와 이제 경신 참변이 다 1920년이에요. 네. 1920년 6월, 1920년 8월 그리고 1920년 10월. 이제 봉오동 전투가 이제 6월 7일에 이제 길림성 왕청현 주변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 봉오동 전투가 유명한 것은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이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투이면서 첫 대승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명하고요. 그리고 청산리 대첩은 이제 8월에 1920년 8월 그 뒤에 이제 두 달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청산리 대첩은 뭐 홍범도 장군 이야기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청산리 대첩이 유명한 것은 2,500명 군대가 5만 명을 상대해서 3,300명을 사살하면서 이제 거둔 쾌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와 이 청산리 대첩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죠. 그게 이제 경신 참변이었습니다. 참혹한 참변이죠. 네, 경신 참변은 이제 봉오동 전투나 이제 뭐 청산리 대첩처럼 뭐 며칠 사이에 있은 게 아니라
1920년 10월부터 21년 5월까지 장장 7개월에 걸쳐가지고 북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전체 이제 조선인 집거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 세력을 타파한다. 항일 세력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척결한다, 없앤다, 뭐 적출한, 뭐 이런 명목으로 대거 소탕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학살을 저지른 거죠. 예. 그야말로 토벌, 도살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심지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예. 뭐 죽은 사람은 엄청 많고요. 예. 4,000명이 죽었다, 뭐 이렇기도 하고, 그리고 집, 학교, 교회당 수도 없이 불에 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손해가 이제 양곡이라고 통계적으로 이제 이거는 조선 곡식이죠, 곡식. 예, 한국 측 통계인데요. 59,970섬이라고 하거든요. 섬?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한 섬이 180리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6만 섬이잖아요. 네네네. 6천 섬이 아니라 예. 아이고 6만 섬이네요. 6만 섬으로 하면은 뭐 1,000만 리터가 되는 거예요. 1,000만 리터라고 소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상이 좀 안 되는 그러니까 개념인 거죠. 이 참변 후에도 이 대학살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없게끔 모든 것을 없애버린. 네. 그게 바로 경신 참변이네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현재 용정에 속하기이긴 하지만 거기 장암동이라는 데서는 전체 마을을 그냥 생매장하고 그냥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살라버리고 지금도 그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폭풍이 이제 경신 참변이었는데. 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오늘 그 주제가 김산과 경신 참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신 참변에 김산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었던 건가요? 자칫하면 겪을 뻔했죠. 이제 경신 참변이 터지기 직전에 이제 만주를 떠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용하게 운 좋게 피해 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김산 경우는 이제 원래 기독교 계열 학교를 다니다가 3.1운동 직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제 자기가 일본 유학을 가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일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은 사실은 어떤 지적인 아류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하고 나는 만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만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독립군을 찾아가는 거죠. 독립군을 찾아가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인 것이 도보로 700리를 걸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도보로 700리를 걸어서 그 당시 서간도 지역의 그 독립운동 기지였던 그 진흥무관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20년 봄에 그 학교를 3월쯤 해서 그 학교를 찾아가요. 그 학교를 찾아갔는데 당시 그 진흥무관학교의 입학 최저 연령이 18세였거든요. 18세 이하는 입학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김산 당시 나이가 15살밖에 안 됐었거든요. 15살에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김산을 굉장히 좋게 본 그 안동희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진흥무관학교가 있었던 삼원포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였는데요. 그 목사가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정식 입학은 안 되지만 그치만 이제 학교에 와서 학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3개월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김산의 입장에서는 당시 그 진흥무관학교에서의 그 체험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도 떠나기 싫어서 그 학교에 일주일간 더 머무르면서 이렇게 두류를 합니다. 이거 그 신흥무관학교 3개월, 그러니까 단기 졸업생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3개월을 지내고 내려와서 6월부터 9월까지 이 또 안동희 목사의 소개로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교직에 잠깐 있게 됩니다. 교직에 있다가
이 안동희 목사가 이 김산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위를 삼으려고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김산 당시 15살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15살이었는데도 혁명가에게 결혼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학교에서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거기도 이제 아닌 거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런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데가 시골이었으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상해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하이를 향해 출발한 것이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였던 것 같고요. 예. 경신참변이 10월 초였거든요. 정말 며칠 사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며칠밖에 수가 있었던 거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경신참변을 피해 가는데 후에 경신참변의 소식은 그때 이제 그 삼원포에 있었던 그 조은산이라는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을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을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됐는데 안동희 목사의 아들 둘은 거의 뭐 다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사람이 두동강이 나서 이제 안동희 목사는 살아있는 채로 생매장을 당하고 그런 식으로 그게 경신참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이 아예 다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누구죠? 김사는 이제 상해에서 북경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하에서 이제 당 조직을 이제 건설하고 당원을 이제 양성하는 이런 일에 비밀 작업에 이제 종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잘 안 알려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산과 경신참변에 대해서 천춘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1년 우리가 이 김산과 경신참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점? 마지막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제가 처음 이 아리랑을 읽었을 때 지금도 약간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는데 울컥합니까? 네네. 그 아리랑을 보면 이 김산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제 김산이 이제 본인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이념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의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주의 사상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없어졌죠.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투신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자기 생을 바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생을 바치면서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신념이라는 것이 지금은 과연 남아있는 것인가? 남아있을까? 살아가는데 이제 신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념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신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행복한 삶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차원은 많이 다르지만 이런 그 시대 사람들이 추종했던 이런 불꽃 같은 삶에 대한 열정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김산과 경신참변이라는 주제로 천춘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